국내 유명 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를 거쳐 대기업에서 대표이사를 하다가 22대 국회에 입성한 분입니다. 국민의힘의 경제통으로 앞으로 기재위와 예결위에서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동시에 지역구 발전을 위한 법안도 발의하신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을 모시고 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기업 CEO 출신이시고요. 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국민 추천제를 통해서 대구, 동구, 군위, 갑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예. 이 지역구가 이제 동대구역, 예, 그 지하철이 있는 그렇습니다. 그 지역구신 동대구 거죠? 역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네. 대구 동구에 이렇게 네. 갑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구에 입성할 때 이제 타 지역 주민들이 예. 가장 많이 이제 거쳐서 그렇죠. 대구로 들어가는 예. 그 관문에 이제 네. 지역구로 이제 두신 건데요. 예. 국회 이제 입성하신 지 석 달 정도 되셨습니다. 경제통이시고 CEO 셨는데 대기업에 이 정치권에 들어오셨을 때 어떠셨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실은 이제 지난 한 3달간 저도 이제 보면은 그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몸담았던 이렇게 기업을 떠나서 네. 이렇게 정치에 처음 입문했는데 3달간은 실은 이제 어찌 보면은 처음 도전하는 길이기도 하고 또 정치라는 영역이 저한테는 되게 생소해서 네. 일단 빠르게 좀 여의도의 전체 정치 문화에 좀 익숙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좀 하고, 그리고 이제 국회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초선이다 보니까 많이 배우고 또 여러 또 다선 선배님들 또 얘기도 많이 듣고 또 가급적이면 많은 연구단체나 또 이런 또 공부 모여도 많이 들어서 네. 빨리 좀 공부를 좀 하고 얼른 좀 이렇게 좀 국회 생활에 익숙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보낸 3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제안 받으셨을 때 네. 고민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실은 처음에 이제 국민 추천제로 제안을 받았을 때 네. 개인적으로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부분, 물론 저도 이제 관심이 많긴 했지만 또 제가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또 자신도 없었고, 또 기업 CEO까지 이렇게 성장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기업 경영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노하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서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또 그리고 정치라는 게 저보다 좀 더 잘할 수 있는 또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보다 제가 좀 더 뭔가 나은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데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았고, 또 조금은 개인적인 거 보면 실은 이제 그 기업 경영자로서 여러 가지 이렇게 생활을 그만두는 데 있어서 또 이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공직에 들어오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처우나 이런 것들도 좀 아마 좀 차이가 좀 나겠죠. 이제 그런 것들도 조금 이렇게 아무래도 비교가 되기도 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복잡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좀 하던 생각이 언젠가 제가 이제 사회로부터 저는 많은 혜택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예, 학교 가고 또 대학교 졸업하고 또 사회에서 이렇게 뭐 나름대로는 이렇게 대기업의 CEO가 되기까지는 사회로부터 많은 받은 혜택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회에 좀 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 하고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남은 인생을 좀 더 공익을 위해서 좀 더 봉사하는 그런 좀 인생을 살아보는 것도 되게 좀 도전적이지만 되게 의미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제가 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공천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수락하면서 나름대로 의지를 되게 불태웠죠.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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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님께서 지금 예결위에 소속이 되어 있으시잖아요. 정치 현안부터 좀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특히 그 세수 결손을 놓고서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종합질의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야당은 지금 그 윤 정부가 정말 무리한 감세를 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당은 경기 침체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요인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윤 정부에서 정말 그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라는 이 주장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세수 추계한 것과 실제로 네. 이제 세수 간의 차이가 발생된 건 좀 사실인 것 같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획재정부에서도 앞으로 이 세수 추계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변수와 여러 가지 모델들을 좀 더 이렇게 개발해서 세수 추계액을 좀 정확하게 맞춰가는 것들은 좀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실은 보면 뭐 법인세나 양도소득세나 이런 걸 줄어든 걸 보면 세율을 낮춘 것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 세율을 낮춘 것 때문에 이 네. 세수에 관한 큰 차이가 났다는 건 그건 전혀 좀 사실이 아니고 세율에 따른 것들은 극히 되게 미미하고 실은
최근에 글로벌 경기와 관련돼서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 네. 작년에 엄청나게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기업 실적이 되게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적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법인세가 당연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세율을 낮춘 뭐 이렇게 부자 감세나 이런 것하고는 좀 관계없는 이제 그런 결과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법인세 줄어든 건 그렇고, 또 양도소득세도 어찌 보면은 그 이제 문정부 때, 전 정부 때 워낙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것에 비하면 최근에 부동산 거래가 좀 많이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도소득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네. 세수가 좀 준 게 그런 원인이지 이게 세율을 낮추거나 뭐 부자 감세하는 이런 것과는 전혀 좀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좀 소명을 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이제 야당은 부자 감세라고 하는 그런 좀 큰 프레임으로 이런 여러 가지를 좀 분석하시려다 보니까 네. 좀 사실과 다른 것들이 지금 이렇게 좀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이제 뭐 부자 감세 부분은 이제 법인세 이제 네. 감소 때문에 그런 네, 뭐 네. 지적도 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그 여야가 정기국회 첫날부터 이재명 대표의 이제 최근의 발언 계엄 준비설로 이제 네, 충돌을 계속해서 하고 네.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근거를 밝혀라. 왜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 이렇게 이런 입장이고, 야당은 여러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 경고성 메시지도 이제 그 보냈습니다. 네. 이번 사안 좀 어떻게 지켜보셨을까요? 제가 이제 뭐 방송이니까 좀 절제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2024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계엄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생각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여러 가지 SNS나 이런 디지털 세상에 또 이렇게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이제 뭐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식이나 정세시도 되게 높은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그런 계엄이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정말 가능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정말 좀 뭐랄까 되게 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좀 이렇게 제안이기도 한데, 저는 이런 제안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제1야당의 대표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정말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제보가 있다 이런 어찌 보면은 명확하게 그런 좀 근거도 없이 오히려 저는 이런 것들이 국민 여러분들, 실은 우리가 수십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이제 뭐 계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 전부 다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찌 보면은 막연한 불안감 같은 것들을 좀 조장하는 그런 의도 말고는 저는 왜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대한민국 제1야당인 민주당에서, 그것도 이렇게 지도부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가. 저는 이게 이런 표현을 좀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혹세무민이라고 하는 게 정말 이런 계엄령과 관련된 이런 것들로 해서 진짜 국민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또 쓸데없이 불안감을 조장하든가, 또 괜히 이런 또 정치 공방으로 전체 우리 그동안 조금 더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이렇게 여야 간의 화합 분위기, 이런 것들을 저는 이렇게 깨는 것이 아닌가 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정말 한 명의 뭐 국회의원을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참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이제 야권의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게 되게 좀 통탄스럽습니다. 예. 네. 네네. 어제 그 국회 개원식이 열렸는데요. 임기가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네. 열렸습니다. 역대 가장 늦게 열린 개원식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개원 이후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네. 첫 번째 개원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논란이 됐습니다. 네. 대통령실 측에서는 이게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민주당은 불통 대통령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 22대 정기국회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네, 네. 들어볼까요? 실은 저도 이제 87년 이후로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처음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 이렇게 아픈 역사고, 저는 또 이렇게 여당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저도 일말의 책임이 있고, 여야 모두 이제 국민에게 되게 죄송한 그런 좀 이렇게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최근에 여야가 일부 법안에, 일부 이제 민생 법안에 대해서 서로가 협의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이제 그런 좀 좋은 이렇게 시작이 있긴 했지만, 또 그 반면에 보면은 뭐 이렇게 살인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국회의 상임위에서 공공연하게 이렇게 좀 거론되기도 하고, 또 그동안 국회 개원 이후에 보면 뭐 방송 장악을 위한 뭐 법안들이라든지,
또 이제 저희끼리는 그걸 뭐 파업조장법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이제 파업조장법 또는 이제 25만 원 현금 살포법 같은 이런 법안들을 이제 우리 여야 간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되게 또 아주 강행해서 이렇게 통과시키는 이런 것들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저는 여야 간의 아직 협치가 네. 어찌 보면은 조금 이제 씨앗을 틔웠지만 여전히 아직 가야 될 길이 되게 멀고 이런 상황에서 아마도 이제 뭐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국회가 아직까지 어찌 보면은 좀 정상적으로 여야 간의 협치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실은 국회의 일은 국회가 우선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 정말 협치를 하고 특히 이번에 계엄령 같은 이런 것들이 계엄 같은 이런 이야기들이 뜬금없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보면 그런 여야의 협치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이런 우리 어쨌든 노력을 그냥 일거에 좀 무너뜨릴 수 있는 또 그런 또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우리 먼저 여야 간에 협치의 기반을 좀 만들고 협치를 해나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당연히 저는 뭐 대통령실도 그렇고 일반 국민분들도 아 정말 정치가 좀 복원되었구나 여야가 좀 정상적으로 국회를 하는구나 하는 것들 이런 이제 인식을 가지실 때 뭐 그런 게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약간은 일부 아쉬운 마음이 들긴 했지만 네. 또 막상 또 선서하실 때는 좀 남다른 소회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네.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그렇죠. 저도 궁금하거든요. 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네. 이제 국회에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 할 때 되게 개인적인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그래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어찌 보면은 새로운 정치인의 좀 길을 가보겠다. 네. 그리고 정말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제 국회의원의 상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바라고 국회에 진출했는데 3달간 실은 이제 선수도 못하고 네. 네, 이렇게 이제 했던 게 되게 아쉬웠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선서를 할 때 거기 있는 한 문구가 네. 정말 되게 제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더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다잡는 그런 좀 좋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선서할 때 그런 기분이 드는군요. 네, 다시 네. 한번 예, 네. 정말 초선으로서 듭니다. 이 초심의 그 마음을 예, 예. 계속 가져가자. 예,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고전에 이제 보면은 요번에 개원식에 평소에는 우리 어떤 행사에 가면은 우리 애국가를 1절만 부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4절까지 불렀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참 4절까지도 되게 오래간만에 불러보면서 가사를 어떻게 다 기억하고요? 물론 이제 우리 어릴 때는 워낙 애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불렀기 때문에 다 하고 또 이게 화면에 밑에 그 자막으로 또 나옵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게 네.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면서 다시 한번 국익을 우선해야 되겠다. 국가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우리 지역 구민들과 국민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정말 이렇게 마음가짐이나 또 의정 활동에 임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런 좀 개원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국회에 이제 입성하신 후에 1호 법안을 이제 벌써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철도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 관련 네. 법안인데요. 아파트 간의 이제 층간 소음도 굉장히 주민들의 그 네, 행복권을 침해하는데 철도 관련 뭐 이런 소음은 정말 그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에게 굉장히 큰 그런 고통으로 다가올 예. 거란 생각이 들고 이것도 굉장히 그 좋은 민생 법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 선거 기간 동안에 주민들과 그 약속했던 선거 공약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좀 예.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동대구역이 제 지역구를 이렇게 동수로 가로지릅니다. 그래서 동대구역 동대구역과 경부선이 네네. 경부선이 이제 가로지르게 되는데요. 이 경부선 주변에 이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사시는데 이 생각보다 이렇게 하루 24시간 계속 이렇게 지나가는 일반 열차부터 화물 열차 그리고 이제 밤에는 동대구역에 기차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대수선도 하고 수리도 하다 보면은 거기 이제 소음이나 다음에 그 진동도 있고 분진 또 같은 분진도 것도 있습니다. 있을 것 같고, 예, 네. 그래서 그 경부선 이 철로변에 사시는 주민분들의 여러 가지 좀 고충이 되게 큰 상황입니다. 네. 큰 상황이어서 지금 실은 올 1월 달에 전국적으로 보면 이제 특별법으로 철도 지하화 할 수 있는 특별법이 이제 국회에서도 제정이 되긴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앞으로 이제 많은 여러 가지 검토와 또 이렇게 기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일단 그 사이에라도 철로변 주변에 사시는 주민분들의 그런 이제 소음이나 진동, 분진에 대한 네. 그 피해 보상을 해드리기 위해서
그 주무부처를 좀 정하고 그런 피해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할 것, 그리고 실제로 이제 피해를 받는 주민분들에게 이제 뭐 금전적인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규정한 법률인데요. 이거 좀 유사하게 지금 군 공항이나 또 공항 인근에 사는 분들은 지금 그 비행기 소음과 관련돼서 네네. 피해 보상을 받고 있는 그런 이미 전례가 있습니다. 네. 예, 있어서 저는 철로변에 사시는 분들도 그 이제 공항 주변에 사시는 분들과 마찬가지로 그 소음으로 인한 어떤 피해에 보상을 제대로 해드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피해 정도에 따라서 보상 금액도 네. 그 차등으로 그렇죠. 지급을 하나요? 예, 예. 일단 제 생각은 만약에 이 법안이 좀 진행되게 되면 지금 그 데시벨 같은 걸 측정하거나 네네. 해서 또 이렇게 하루 종일 뭐 이렇게 뭐 소음에 노출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잘 따져서 철로변으로부터 뭐 거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마 좀 이렇게 차등적으로 해서 그 피해에 대해서 좀 보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군 공항도 보면 네. 그 소음 데시벨 측정으로 해서 얼마 네. 데시벨 이상은 뭐 월 얼마, 그 이하는 월 얼마 이렇게 해서 지금 피해를 보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네. 1호 법안으로 그렇습니다. 대표 발의하셨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발의하신 법안을 살펴볼까 하는데 네. 그 전문 분야를 좀 살린 법안입니다. 네. 기업의 연구 개발과 국내 투자 환경 개선도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인데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우리나라 그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좀 어떤 효과를 줄 수 네, 있을까요? 실은 제가 이제 기업에서 CEO로 근무할 때 네. 지금 우리나라 앞으로 이제 경제를 놓고 보면 결국 국내 기업들은 이제 국내 시장에서 경쟁하는 게 아니고 글로벌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되고, 또 우리 한국도 놓고 보면 국내 기업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기업들을 한국에 유치하는 것, 이런 것들이 네.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만들어 가야 네. 국내에 있는 대기업들도 해외로 나가지 않고 또 해외에 있는 대기업들도 국내에 투자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결국 이제 해외에 나가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려면 결국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기술로 인한 초격차, 그러니까 제품이나 서비스가 글로벌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려면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R&D에 대한 투자, 네. 그리고 핵심 인재에 대한 투자,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R&D와 인력 육성에 대한 어떤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 금액에 대해서 세제상 혜택을 좀 드리는 거, 이런 것들 제가 조세특례 제한법으로 발의를 좀 했고요. 또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이 국내로 다시 생산 거점을 옮긴다든지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어떤 그 조세상 혜택을 줘서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런 것들을 제가 다시 발의를 했습니다. 네. R&D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 또 인재 개발에 네, 대한 네. 투자, 또 이제 해외에 나갔던 네. 뭐 개별적인 인력이나 뭐 회사가 네. 다시 다시 국내로 유턴해서 네, 들어올 경우에 또 이제 네. 혜택을 주는 예. 그런 이제 법안을 이제 하셨군요. 네. 그 미국과 유럽 연합 같은 이제 그 세계 각국이 자국 중심 산업망을 지금 이제 구축하고 네. 있는데 말이 좀 어렵습니다. 자국 산업 네. 네, 네. 자국 중심 산업망, 네, 이 부분도 좀 네, 네.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예, 예.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에 대해서 좀 미흡하다고 들었는데 네.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이게 정말 그 좀 현실화해서 우리가 좀 느끼려면 좀 어떤 부분을 더 노력을 네. 해야 됩니까? 예, 먼저 이제 앞에 지금 이제 글로벌 이렇게 경영 환경, 경제 환경이 좀 많이 바뀌는 게, 예전에는 글로벌 분업화라 그래서 네. 뭐 어떤 글로벌 회사들이 보면 생산 기지를 뭐 동남아에 두거나 또는 뭐 이렇게 뭐 중국에 두거나 또는 원재료는 남미에서 가지고 가거나 해서 이 글로벌 분업 시스템이 돼 있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최근 이제 미중 간의 갈등도 보면은 결국은 핵심 산업들을 자국 내에 이렇게 유치함으로 해서 특정 산업에 있어서 다른 어떤 그런 다른 국가와의 경쟁력을 확 좀 벌리려고 하는 게 지금 이제 글로벌 선진 국가들의 큰 틀의 움직임입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신 네. 그렇게 이제 자국 중심의 생산망들을 자국 영토 내에 구축하는 거죠. 네, 네. 예,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중요해지기 때문에 실은 각 국가들마다 자국 영토 내에 투자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들을 되게 많이 주고 있습니다. 뭐 보조금 또는 여러 가지 세제상 혜택, 이런 것들을 많이 주면서 지금 최근에 보면 미국도 네. 미국 내에 반도체 기업들 투자할 때
보조금이나 혜택 같은 것들도 많이 두지 않습니까? 네. 또 중국은 이런 미국의 움직임에 또 이렇게 반대해서 자국 내에 그런 이제 미래 산업에 대해서 자국이 직접 육성하고 자국 내에 그런 이제 기술 수직 계열화 같은 것들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 우리가 보면 그동안 이제 수출로 먹고 산 나라였는데 이렇게 선진국들이나 중국 같은데 결국 이 국가들이 자국 내에 생산 거점을 마련하게 되면 우리의 수출 시장이 자꾸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럼 결국 우리는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들을 수출하려면 이제는 다른 국가들이 생산하지 못하는 첨단, 되게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고 결국엔 경쟁력을 높이기 네. 위한 그렇습니다. 투자군요. 네. 예. 그래서 좀 그런 경쟁력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 그동안은 해외에 예를 들면 이렇게 생산 원가가 싸다는 이유로 뭐 동남아에 나가 있는 회사도 있었고 또 중국에 나가 있는 회사도 있었는데 이런 회사들이 이제 한국 내로 들어와서 네. 우리 한국이 보면 제조업의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조업 기술 같은 것들에서 우리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네. 다른 국가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기술력을 한국 내에 내재화하는 것들이 앞으로 글로벌 경영 환경에서 우리 한국이 살아남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유턴 기업들,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기업들이나 꼭 돌아오지 않더라도 글로벌 다른 나라의 국가들도 한국이 정말 제조업 강국이고 한국에 가면 미래 첨단 산업들의 어떤 제조 기지로서 정말 경쟁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글로벌 기업들도 한국에 투자를 할 거거든요. 이제 그런 투자를 유치하고 한국 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저는 결국 우리나라가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실제로 그 몸담으셨던 글로벌 기업 또 예. 당사자였던 만큼 이런 예. 법안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앞으로 꼭 만들고 싶은 법안 어떤 게 더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제가 좀 전에 발의했던 그런 네. 법안들에 더해서 결국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거나 또는 한국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려고 하면 국내에 여러 가지 규제들을 이렇게 좀 많이 없애는 게 또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제가 이제 민간 기업의 CEO로 일하면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규제가 되게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규제가 한국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 기업들이 한국에 활발하게 재투자하거나 해외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게 하려면 결국 그런 규제들을 없애고 한국이 투자의 최적지다 하는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제와 관련된 법안들 앞으로 좀 더 공부해서 그렇게 이제 규제를 없애는 그런 법안들을 좀 많이 발의해 볼까 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제 규제를 많이 이제 없애서 더 이제 좀 세계적으로 경쟁력도 갖고 그렇게 좀 자유롭게 모험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그 전부터 많이 나왔는데 예. 아직도 규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인가요? 많습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CJ 제일제당에서 일할 때 국내에 이렇게 투자하려고 보면 특히 미국이나 싱가포르이나 이런 데는 그런 투자와 관련된 제한들이 거의 없는 편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양한 규제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좀 짧게 22대 국회에서 좀 이루고 싶은 정치적인 목표가 어떤 게 있으실지 들어보도록 저는 아무래도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처음 고민할 때 좀 새로운 정치인의 어떤 그런 좀 상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결국 네. 저는 이제 국민을 위해, 국익을 위해 봉사하는 전문가로서 정말 좀 아주 깨끗하고 또 일 잘하는 이런 국회의원이 좀 한번 되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좀 포부가 있고 네. 또 제가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 그런 전문성이 기업 경영자로서 이렇게 이제 기업과 관련된 또 경제 경영과 관련된 이런 그동안의 경험, 노하우 같은 게 아무래도 좀 많다 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네. 이런 데 있어서 제가 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초선 2심에도 많은 경험과 경력이 있으신 덕분인지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 그 편안한 그런 그 인상 덕분에 네. 그냥 바라보면서 편안하게 아유,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진행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파워 인터뷰 오늘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오늘은 국민의힘 최윤석 의원을 모시고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과 예결위 현안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의원님의 4년 동안의 의정 활동 저희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